네. 보이면은 남학생이랑 여학생 둘 다 뭘 하고 있지? 구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치, 구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근데 남학생은 둘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남학생은 그 종이를 얘기했고 응. 여학생은 종류를 얘기하고 있지. 너네가 뭐 학교 주행 못 쓰니? 아니에요. 네? 못 써? 아니요. 이거 잘못 지워가지고 빨리 쓰고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쉬는 시간에 할까? 네. 너네가 뭐 설명을 하거나 발표할 때 설명을 할 일이 있었니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설명문을 쓴 적이 있나? 설명문은 응. 키쓴 적 없을 것 같아요. 하기 쓴 적 없어. 그럼 너네가 살면서 설명문을 제일 많이 볼 때는 언제가 있을까? 국어책에서 국어책에서? 이거 말고 너네가 일상생활에서. 그 박물관 같은 데 갔을 때 그렇지. 박물관 들고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물건을 샀을 때 제품 설명서를 읽는 것도 설명문이에요. 하는데 그런 걸 보통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설명문을 보면? 설명문을 어떤 느낌이야 설명문은? 일기나 수필, 소설과 비교했을 때? 뭐야 왜 신호가 없대? 지식을 펼치는 거죠. 잠깐만 얘들아. 하는 글을 설명문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163쪽 보면 설명문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 설명문이란 어떤 사실이나 현상, 원리, 지식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읽는 이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읽는 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때야 될까 설명문은? 주관적 개입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설명문은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 이건 또 너네가 좀 외워줘야 되는 거. 잠깐만. 외워줘야 되는 거. 설명문의 특징 6가지가 아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거든? 얘네는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의 사실성. 내용의 사실성은 뭘까? 읽어볼까?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을 공부하는 것. 그치. 설명문을 쓸 때는 약간 거짓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사실을 근거해야 되고. 객관성은?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 없이 객관적인 태도로 내용을 전달한다.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해야 되고. 명확성은? 분명하게 전달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좀 너네가 요리를 레시피를 봤어. 근데 물은 대충 약불 정도로 해주고 물도 대충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히 500ml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설명의 평이성은? 알기 쉬운 어휘나 문장으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한다. 그치. 알기 쉬운 어휘와 문장을 써야겠지. 너네가 뭐 제품을 샀는데 설명서에 무슨 공대 논문에서 쓸 법한 용어들이 들어있으면 내용 전달이 어렵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구성의 체계성은? 처음 원리나 중요한 부분을 끝내고 많이 상담 그치.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서술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5가지 뭐뭐 있다 했지? 사실은 객관성, 정확성, 체계성, 정확성? 명확성. 평이성. 사실성, 객관성, 명확성, 평이성, 체계성 이렇게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한데 물 좀 마시라고. 네. 설명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했지? 처음, 중간, 설명문을 구성 있게 짜임새 있게 서술해야 된다. 이게 뭐뭐의 뭐뭐성? 구성의 체계성. 이건 설명문의 특징 중 구성의 체계성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쓸까? 설명문에서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글을 쓰이는 동기, 목적,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대상을 소개하고 동기, 목적, 방법 등을 제시해야 돼요. 중간에는 설명 대상을 적절한 설명 방법으로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함.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게 중간 단계고 끝은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여 마무리하고 설명의 의의 전망 견해를 적시합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는 게 끝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명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평소문에서 설명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처음 부분에서는, 중간 부분에서는 부분에서 각 문단의 의지를 다르게 갖추면서 문단의 연결고리에 그렇지. 중간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 문단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를 간추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하고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핵심어와 중심 주제를 찾아내야 되고
설명 방법도 파악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또 설명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외워야 돼. 설명 방법은 총 몇 개 있지? 8가지. 8가지가 있고 이거 약간 논술 쓸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하나씩 읽어볼까? 정의부터? 정의란? 어떤 사물이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게 네. 무엇은 무엇이다 행동이 이루어져. 사물이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오케이?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지. 네. 이 글에서 정의를 사용하여 설명을 할 때는 세금은 뭐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겠죠? 분류는 어떤 대상에 속하는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위 개념으로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세금의 종류 이렇게 하면 어떤 종류가 있고 거기엔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구분은 어떤 대상에 속하는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이제 분류 세금에는 뭐가 있고 거기서는 이제 또 하위 개념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밑에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예시는 어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너네가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이 붙는 거 알지? 네. 그걸 뭐라 하죠 우리는? 물건의 가격의 10%는 부가세로 들어가요. 아 맞아. 부가세로 들어가는데 이런 걸 예시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비교란 이거 세 개는 쉽지. 비교, 대조, 분석은 비교는 그 대상의 공통점을 공통점에 들어서 설명하고 대조는 그 대상의 차이점들을 설명하는 하고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눠서 설명해요. 인용은 뭘까? 많이 했는데 우리 명언, 교훈, 속견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와 화두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설명문을 쓸 때는 뭐 명언, 격언, 속담 이런 말도 많이 쓰지만 보통은 전문가의 말을 딱 인용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건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글이죠. 이건 이제 글의 갈래는 어떻게 되지? 당연한 거지만 설명문이에요. 이거는 이게 뭔 내용이냐 하고 보면은 이 글은 세금의 뜻, 세금의 종류,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설명문이다. 성격은 당연히 객관적이고 해설적이야겠죠? 설명문이니까. 하고 이렇게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에 대해서 나가볼게요. 넘겨볼까? 그 전에 설명 방법 8개 뭐뭐 있다 했지? 기억날까? 방금 했는데? 잠깐만. 구성의 설명 방법의 종류 설명 방법? 8가지. 정의, 정의, 인용, 인용. 비교? 비교. 비교는 공통점이 드는 거고 차이점이 드는 건 대조. 그리고 예시. 분류, 구분, 분석. 분류, 구분, 분석 이렇게 8가지 있어요. 꼭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넘겨보고 설명문의 특징 5개 뭐뭐 있다 했지? 명의성. 명의성? 편의성. 설명의 편의성. 체계성이 있어요. 구성의 체계성? 뭐뭐의 뭐뭐도 외워. 뭐뭐의 뭐뭐인지도 외워줘요. 설명의 편의성, 구성의 체계성? 그 앞에 건 생각이 안 나는 게 그래서 객관성 있지 않죠? 객관성 있지. 관점의 객관성.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확성은 없어요. 명확성은 뭐지? 용어의 명확성. 그리고 거짓된 게 아니라 내용의 사실. 내용의 사실성.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이 5가지 설명문의 특징 5가지랑 설명 방법 8가지는 너네가 꼭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법인지도 외워야 되고. 한번 넘겨보면 이제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에 대해서 나갈 거거든? 하고 예림이는 여기 수행평가 본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예림이도 잘 들어주는 게 좋겠죠? 처음 부분을 보자. 구성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 했지? 설명문은? 처음, 중간,
그치? 처음에는 뭘 한다고 했지? 무엇은 처음 부분에서 인사말? 인사말, 정의? 정의. 인사말은 굳이 설명문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정의라든지 뭘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히고, 중간 부분에서는 본문. 본문에서는 중요한 내용. 중요한 건 그냥 뭐 딱 그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겠죠? 자세하게. 그리고 끝에서는 아무리 감추려서 끝까지 본 간추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전망, 의, 견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가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예요. 이제 우린 처음에 가보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취임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십시오. 너네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세금 내는 거. 일단 의무를 지키는 거겠죠? 의무에는 납세 의무라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로 이제 우리한테 다시 그게 혜택으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 역시 중요하다. 여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에는 납세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는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다고? 네? 세금을 내는 거는 어디에서 명시하고 있지? 헌법. 헌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고.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이 지킬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취임식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지? 설명 방법 중에? 앞에 봐. 인용. 인용이 사용되었죠? 인용. 왜 썼을까, 여기서 인용을 해서? 전문가의 말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유명한 사람. 옆에 보면 유명인의 말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의무인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설명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중간으로 넘어와 볼까? 세금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또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글을.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금부터 설명할 주제가 뭔지 한 번 더 밝히는 거예요. 세금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지키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한다. 즉, 세금이란 국가가 나라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을 말한다. 그래서 세금의 개념을 풀어 설명했죠. 이 설명 방법은 뭐라고? 정의예요.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그 내용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름 이해가니? 그러면 국민이 내는 세금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 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여러 공공시설을 짓는 일이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도 정부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받는 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며 무상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도 지원한다.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정부가 운영한다. 이러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세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아스팔트 깔린 도로를 걷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세금으로 짓고 너네 중학교 무상교육이지? 그것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꼭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64쪽에서는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었지? 인용과 정의가 쓰였죠? 하면은 그걸 생각하면서 165쪽 한번 풀어보자.
얘기해요. 입니다. 2번. 이 글을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겠죠? 세금을 내는 거는 그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맞고, 있어야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겠고 맞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이 내야 하는 돈이 세금이고 맞고, 결국 이 세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사용되는 건까지 맞는데, 세금을 걷는 방식을 국가별로 나눠서 설명하진 않았어요. 여기선. 3번은 2번이겠죠? 그 본문 보면은 법률 제정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거 알지 얘들아? 네. 그래서 2번이고 4번은 몇 번입니까? 1번? 맞아요.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명인의 말,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어요. 5번은 예림이 어떻게 썼니? 저 질문이랑 정의였는데 특징까지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질문은 설명 방법이 아니에요. 네네. 넌 학교에서 질문 설명 방법이라 했어? 아니 쌤이 질문이란 걸 강조하셔가지고 이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환기를 했고 결국은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주영아, 정의의 특징은 뭐지? 설명 방법 중? 개념의 뜻을 풀어내는 거. 그렇지, 개념을 풀어 쓰고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됐지 예원아? 세금의 개념을 풀어서 명확하게 풀어서 세금이란 무엇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보자. 이제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세금은 누가 거두어 들이냐, 걷는 주체에 따라서 나누는 거겠죠?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중앙정부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걷냐 아니면 지방에서 걷냐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를 또 나뉘고, 또한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뉠 수 있어요. 주체에 따라서도 나뉘고 방식에 따라서도 나뉜다는 거겠죠?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내는 세금을 말한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와 달리 간접세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랑 뭐에 따라서 나눴죠 일단? 주영아 자니? 국세와 지방. 그 뭐에 따라서 나눴지? 세금 걷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저렇게 나눌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 그러니까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지?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서 나눈 거고, 국세와 지방세는 누가 걷어들이느냐에 따라 누가 걷느냐에 따른 건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체로도 나누고 방식으로도 나눴다. 주체에는 뭐뭐 있었죠? 주체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은? 주체에 따라서 나누는 세금은 뭐뭐 있었지? 국세와 국세, 지방세 있지. 방식은?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고, 직접세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직접세에는 뭐가 있지?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법인세 이렇게가 직접세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네. 예림이도?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고 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예를 들어, 여기서 예를 든다는 거는 설명 방법 중 뭐다? 예시가 사용됐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체와 방식,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있다.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묶은 건 뭐라 하지? 설명 방법 중에? 상위 개념으로 묶은 거니까? 상위 개념으로 묶는 건 분류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또 그 법인세, 상속세 이렇게 나누는 건? 하위 개념으로 묶는 건 구분이고,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상위 개념인지 하위 개념인지.
자, 그럼 다시 예시로 넘어가 보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문구점에 가서 학용품을 샀다고 해보자. 산 물건의 영수증을 살펴보면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근데 아까 말한 부가세가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금을 직접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물건 구매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그 세금을 낼까? 바로 여러분에게 그 물건을 판 기업이나 가게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1,000원짜리를 샀어. 그 물건의 원가는 900원이고 거기서 10%, 100원이 더 부가가치세가 붙어가지고 1,000원짜리를 사면은 가게 주인은 그 10%를 나라에 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가 실질적으로 돈은 너네가 내는데 납부하는 건 가게 주인이다. 이 얘기예요. 간접세는 이처럼 물건이나 서비스에 매기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방식일까?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누진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얘들아? 아니요. 누진 밑에 보면은 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비율을 내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됐을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세금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으니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단점도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세율을 높이면 그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너네 막 청담동에 사는 부자들 알지? 네. 부자들이랑 너네 부모님이랑 같은 세금을 낼까? 그리고 뭐 건물이 있는 사람이랑 건물이 없는 사람이랑 같은 세금을 낼까?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더 그 건물이 있거나 이렇게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소득에 따라서 직접세는 더 많이 내요. 많이 벌면. 반면에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부담하는 세금이 똑같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을 사 마시든지 적게 버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을 사 마시든지 둘이 내야 하는 세금은 같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누구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간접세는 소득이 적을수록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은 셈이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는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랑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만약에 똑같이 50만 원을 낸다 쳐. 그러면 누구의 소득 중에서 세금 비율이 더 크지? 그치?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내는 거랑 1억 중에서 50만 원 내는 거랑은 비율로 따지면 적게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네.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은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또 보자 얘들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몇 번? 저 3번. 예원이는? 3번이랑 5번이랑 헷갈렸어. 3번이 맞겠죠? 그래 5번 보자. 학용품에 매겨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학용품을 사는 사람이다. 아 잠깐만. 적절하지 않을까? 저 문제 잘못 봤네. 그러니까 3번이라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걸로 풀었네요. 맞아. 이건 적절해요. 5번 손지는. 다음에 7번은? 근데 저 이거 제대로 안 본 것 같은데 3번이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3번이요. 예원이는? 저 이거 4번하고 헷갈렸는데 4번, 5번에 들어간 게 4번이랑 헷갈렸다고? 3, 4번이요. 3, 4번? 그러니까 뭔가 4랑 5, 4분단이랑 5분단이지? 둘 다 예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케이? 예시에 대해서 예시라면 이제 예시는 6문단에 나와 있겠죠? 예를 들면 설명해 주니까. 구분은 어떤 설명 방법이었지? 이게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너희네 머릿속에. 구분은 어떤 방법이지? 구분. 분류랑 구분이 있지. 분류는 뭐였을까? 근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헤어져가지고 저게 정확히 한 번도 안 헤어져가지고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네 그럼 이거 다음 시간 가지고 외워놔요? 앞에 한번 볼까 얘들아? 앞으로 다시 가보면 163쪽. 분류랑 뭐죠? 어떤 대상은 수령에 따라 일정한 주제에 따라 상위 개념으로 주는 걸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고. 구분은? 어떤 대상에 속하는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가는 행동을.
그치? 봐봐. 여기서 이제 세금은 뭐랑 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했지? 네. 그러면 뭐랑 뭐였지? 그 간접세랑 간접세랑 직접세는 네.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거? 국세랑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뭐에 따라서 나누면 국세, 이렇게 지방세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세금을 누가 건드려? 누가 걷는 주체에 따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 거겠죠? 네. 자, 다음 5번 문단에서는 5번 문단에서는 뭐에 따라서 나눴지? 간접세랑 직접세.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뉜 걸까? 세금을 걷는 거. 방식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내냐, 직접적으로 내냐예요. 그럼 이제 방식에 따라서 간접, 직접 있고, 이제 또 간접세에선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막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죠? 이렇게 주체와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밑에 국세와 지방세, 간접세와 직접세 이렇게 구분을 한 거겠죠? 이해가 됐을까 얘들아? 네. 예림이도 이해됐어요? 여기 구분 플러스 분류인데 분류는 선지에 없었으니까 구분이 되겠죠? 이해됐을까 얘들아? 하위 개념이 구분이고 상위 개념이 분류예요. 이것도 너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야. 그거에 따라서 나누면 돼요. 다음에 8번. 8번은 몇 번 했을까? 2002번 했어요. 2번? 예원이는? 예원이는 몇 번? 잠시만요. 저는 4번. 4번? 자, 7번과 8번의 전개에서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지? 대조. 7번과 8번에 보면은 대조를 하고 있죠? 대조란 무엇이지? 비교, 그러니까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해. 두 가지 세상의 모모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대조지? 차이점. 차이점? 공통점이 드는 건 비교, 차이점이 드는 게 대조죠? 차이점. 자, 보자.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얼굴 중에 나는 붉고 작은 종기이다. 이거는 뭐지? 정의? 정의. 혈액은 고형 성분인 혈구와 X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분류와 구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3번. 동사랑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가다, 보다, 듣다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거는? 정의랑 예시. 정의와 예시. 4번 보자. 서양의 벽난로는 장작이 닿다면 실내가 금방 추워지지만 구들은 장작을 조금만 대도 열이 오래 지속된다. 이게 대조 아니에요? 이게 대조죠? 4번이에요. 8번은. 버섯의 주름살은 호이씨를 만드는 곳이다. 김영미 버섯 연구가는 이렇게 인용한 거는 뭐라고? 개념. 인용이에요. 자, 9번. 예림이 9번 몇 번 풀었니? 2번. 주영이는? 2번이요. 2번이죠? 기억이 사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을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뭐지? 간접세의 특징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고. 간접세가? 아니, 직접세가. 간접세는 누구나 똑같이 간접세랑 플러스. 누구나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게 간접세예요. 그치? 간접세가 사라지면은 어떻게 될까? 자, 국세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거는 간접세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간접세가 없어졌으니까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세에서 더 거둘 것이다까지 생각이 확장되면 안 돼요. 알겠지? 네. 간접세는 국세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소비자가 살 물건값이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겠죠? 네. 간접세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인데 원가가 900원이야. 거기에 플러스 부가세 100원이 추가된 게 1,000원짜리 물건인데 간접세가 사라지면 900원짜리 물건이 되는 거겠죠? 세금을 공평하게 내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직접세에 관련된 내용이고 개인이 세금을 직접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이해됐을까 얘들아? 네. 자, 마지막 10번. 4와 5에서 세금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미안해. 기준은 뭐였지? 4번과 5번은? 저는 세금은 누가 어디에 가져가드리고. 걷는 곳에 따라 다르요. 두 가지가 있었지. 4에서는 뭐에 따라서? 전체. 주체. 5번에서는? 방식. 방식. 이렇게 세금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해됐을까? 네. 저거를 어. 세금을 누가 걷어들이냐랑 세금을 걷는 방식
하는 거예요. 하고 10가지 하고 잠깐 쉴까? 거의 끝나가 얘들아. 9번 문단 볼까? 얘들아. 근데 한번 읽어. 그런데 정부 쪽에서 보면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걷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세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매길 수 있는데 그 일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자동으로 내게 되니 정부로서는 편하다. 그런데 세금이 잘 거친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직접세로 얻을 수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 가운데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직접세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매길 수 있는데 라는 문장 있죠? 이해되지 얘들아 이거 왠지? 네. 너네가 이제 뭐 연말이라든지 그럴 때 소득을 조사를 하러 나와요. 조사를 하고 신고도 직접 해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지 아 여기는 상위 몇 프로니까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되게 돈도 많이 들어가요. 다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 근데 간접세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다 낼 수 있지. 근데 이제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직접세로 얻을 수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 문단 이제 끝이겠죠? 끝에선 뭘 구성 단계 중 끝에선 무슨 얘기를 한다 했지? 마무리 간추려서. 간추려서 한번 설명해주고 견해 전망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이게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오케이? 그런데 일부의 사람 중에는 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세금을 안내를 하기로 한다.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이러한 탈세가 많이 일어나면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정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수증 주고받기를 권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가게 중심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손님이 그 영수증을 챙기면 가게의 소득이 전부 포착되고 손님, 즉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가 정부에 빠짐없이 납부된다. 여러분도 이제는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챙기는 것 잊지 말자. 이해되실까? 그 영수증을 챙기면 포착이 되는데도 저희 영수증 뽑을 때 2번 뽑지 않아요? 2개? 응, 2개 뽑지. 그런데 그러면 안 받는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는 뽑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왜 무조건 받으라고 하나? 무조건 받으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3번이죠? 주관적이면 안 돼. 100번 얘기하지만. 네. 12번은 2번. 2번이죠. 탈세를 막기 위해선 간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라는 건 딱히 안 나와 있죠? 3번 기억에 사용되는 설명 방법은? 1번. 1번? 저 2번에 2번? 예림이는? 1번, 2번. 예원이는? 몇 번 했니? 저 그 기억이 직접세는 여기서부터 때문이다까지인 줄 알고 몇 번 했어? 4번이라고 했어. 4번?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 줄 알고. 너너. 뒤에 문장 안에는 반면에 간접세는 어쩌고 안 돼. 이게 기억이 어디까지 범위인지도 중요해요. 이렇게 기억 줄쳐놓고 이거에 이거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많이 내요, 선지를. 비교랑 대조의 차이점이 뭐지? 비교는? 차이점? 그냥 비교와 대조가 어떻게 다르지?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기억에서는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을까?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을까?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조겠죠? 저 이거 너무 헷갈려요. 비교랑 대조. 이거는 너네가 그거 8가지를 확실히 잘 해야 돼. 확실히 잘 해야 돼, 진짜. 자주 나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논술 볼 때도 많이 나오고. 14번은 몇 번이라고 했지? 5번. 5번이에요.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도 있다. 15번. 이 글을 참고할 때 경화가 보인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건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보기를 보자.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값을 좀 깎아달라 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면 10%. 10%는 뭐라 했지? 10번은 부가세? 부가세예요. 네. 영수증 없이 하면은 거래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영수증 아니고 현금으로 사면은 카드 내역이 안 찍히니까 얘랑 사람 이제 세금 조사를 나왔을 때 탈세를 경화가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부가세를 안 붙이고 그냥 그대로 내는 거지.
가게 주인이 부담할 세금도 없고. 이해됐을까? 그래서 네. 경아가 뭘 잘못했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서 주인이 탈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맞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까지가 여기 정의랑 뭘까? 정의는 뜻 설명을 해주는 거. 정확하게 솔직히- 표현하는 솔직히 정의가 그냥 정의 아니에요? 정의가 정의인데 정의의 정의를 알아야지. 아, 정의의 정의 아는 거. 이게 정의의 정의라. 정의의 정의를 알아야지. 정확한 의미와 응. 정확한 의미와 의미는 그냥 풀어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게 정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비교, 비교. 대조, 분류, 인과, 비교, 대조, 분류. 인과, 뭐라고? 분석. 분석, 인과, 예시. 인과가 없나? 예시, 인과? 아까 거기 인과는 없어요. 뭐가 있죠? 그다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누구 말 따오는 건? 인용, 인용. 또 마지막은 분류 비슷한 거. 분석, 분석 나왔지? 분류 비슷한 거. 어. 분류. 분류 비슷해. 근데 분류는 상위 개념이면 땡땡은 하위 개념이다. 이거. 대조? 대조는 차이점이고 대조랑 비슷한 건 비교겠죠? 아, 그러니까 대조 비교 비슷하고 분류 구분 비슷해요. 구분. 오케이? 구분 외워줘야 돼 얘들아. 네. 8가지 꼭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거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 너네가 기억한 대로. 네. 자, 세금이란 무엇이다? 세금이란 국민이 응. 나라 한번 안 보고 해보자. 너네 머릿속에 있는 대로. 세금이란 뭘까? 나라 편리를 하기 위한 국민의 돈? 헌법에 쓰이는 대로 무슨 납세 의무? 세금. 국민의 의무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는 돈이고 나라에서는 뭐 치안. 또 뭐 있었지? 교육, 치안, 교육, 국방. 국방.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를 위해서 근로도 있잖아. 근로? 그게 사회 그거죠?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어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너네가 나이 들었을 때 뭐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실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난 좀 반가웠어 여기서. 이런 데에다가 세금이 쓰입니다. 오케이? 네. 쓰이고 세금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했지?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거지? 주체. 방식. 주체와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주체는 뭐뭐 있지? 간접세와 주체. 아니 주체로 나누는 거.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 나뉘는 건 뭐랑 뭐? 국세와 국세와 지방세. 아, 방식은 간접세랑 직접세.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나뉩니다. 아, 네. 여기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들어간 거는 주체에 따라 나눈 게 더 많이 나왔어? 아니면 방식에 따라 나온 게 더 많이 나왔어? 방식에 따라. 방식에 따라 나온 게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였으면은 주체에 대한 내용을 지문을 또 따로 보기로 주고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어요. 하고 너네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렵게 내려면은 그 문제에 보기를 줘. 주체에 관련돼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을 하나 주고 이제 여기서 보기랑 본문을 보면서 찾아야겠죠? 하는 거고 방식에 따라 나누고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어떤 세금이다? 직접 내요. 직접 내요. 그 차별 없이 똑같이 내요. 직접세가? 차별 없이 똑같이 낸다고? 이거 조절해요. 그 빈부격차? 빈부격차를 조정해요. 직접 내고 장점은 빈부격차를 조절한다. 단점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알아내야 돼요, 소득. 일일이 가서 찾아내야겠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간접세는 뭘까? 간접세는 물건을 사면 그거의 그 수수료? 응. 그 10% 떼가는 거. 부가세 같이 따로 그러니까 내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은 내는데 가게 주인이 납부를 하니까. 간접세의 장점은 일일이 그 정부에서 확인 안 해드려서 응. 편하다. 조사하기도 편하고 뭐 평등, 뭐 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단점은 소득이 적은 사람씨는 부담이 크다. 부담이 커요. 부담이 크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소득 격차를 그 줄이려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됐을까? 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고 마지막에는 또 어떤 예시를 들어줬지?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응. 주인이 탈세를 할 수 있다. 주인이 탈세를 할 수 있다. 그럼 영수증을 안 받아도 카드 기기로 결제를 하면 내역이 찍혀. 근데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데 영수증도 안 준다. 이건 탈세를 위한 거예요. 까지가 이 내용인데 이해됐을까? 네. 괜찮아요? 네. 할만해? 네. 오케이. 학습 활동 한번 넘어가 보자. 일본하진 않은데. 할만하진 않아? 괜찮아 얘들아.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이런 거 그냥 좀 약간 저 이런 거그 머릿속에 정리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응. 글 내용을 정리하는 걸 빨리빨리 못해요. 머리 빨리 돌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이거- 저 한참 읽고 그걸 한참 해석하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요. 연습을 해야 돼 그거. 저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못 외우고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와요. 약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본문 같은 거 한 두세 번 읽으면 되게 약간 웬만한 건 다 기억이 나서 그거는 괜찮은데 그 대조 그런 걸 모르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그렇지. 그러면 주영이는 앞에 거 많이 외워야 되고 예원이 같은 경우는 본문 좀 읽으면서 이게 빨리 읽는 것도 빨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노력하면 괜찮아져요. 많이 하면은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저 원래 근데 이런 비문학 아니어도 그냥 문학책 읽을 때도 평소에 그냥 제가 좋아해서 읽는 책인데도 그냥 뭐 제가 제대로 못 체크하고 넘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 번 더 읽고 싶으면 그 진짜 몇 단어 안 되는 그 한 문장을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혼자 머릿속으로 몇 분 동안 굴린 다음에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 그런다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많이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는 것도 노력이에요. 많이 풀면 돼 얘들아. 시간 아직 뭐 4년 정도 남았겠으니까 괜찮아요. 아직은. 170쪽 가볼까? 글의 순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파악해보자. 설명하는 글의 구조 어떻게 나뉜다 했지? 처음 중간 거 처음에는 뭘 얘기한다? 정리 관심 유발 및 설명 대상 소개. 중간은 본문에서 주요로 설명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끝에서 정리 마지막 정리. 요약 정리 및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죠? 이 글에서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었지? 세금의 정의 그냥 뭐 인용을 해가지고 막 관심. 세금 정의는 중간 부분에 나와요. 세금은 뭐뭐하다. 내야 하는 이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지킬 의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열었지. 중간에 가면 세금의 뜻, 세금을 정의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일이 뭔지 말했었지? 네. 초반에? 그리고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좀 길게 얘기를 해줬어. 여기까지도 이해할까? 네. 마무리는 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우리가 해야 할 일, 탈세하면 안 된다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했어요. 옆에 문제 풀어볼까? 다 5번 했어? 네. 예림이도? 틀렸어요. 몇 번 했는데? 4번 4번? 그래 처음 부분 케네디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인용했는지 기억나니? 국민은 국가가 하는 것만 바라지 말고 국민은 국가가 맞아 그건 문제점 제기라기보다는 이건 뭐래 문제점 제기라기보다는 납세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고 설명 대상이란 세금이겠죠? 2번은 3번. 예림이도? 3번 했죠? 이런 문제 그 가장 적절한 것을 풀 때 약간 이렇게 막 100%의 내용을 설명하잖아. 근데 선지에서는 이게 한 80% 들어간 것도 있고 한 20% 들어간 것도 있는데 가장 적절하니까 뭐 80% 이렇게 맞는 걸 쳐주면 돼요. 목표 활동을 보자.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은 세금이란 국가가 나라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을 말한다. 이거는 어떤 방법? 정의고 정의란 어떤 말이나 대상의 뜻을 밝혀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네? 예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3번 바로 써볼까?
3번 같이 풀자. 이거 너무 쉬우니까. 몇 번? 정의. 주영이랑 예림이는? 다 정의했죠? 네. 정의에 대해서 직접세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많이 했는데 다 기억나지? 네.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씁니다. 설명 방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했다. 오케이? 네. 4번 한번 찾아볼까? 근데 이것도 바로 나와져 있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줄을 켜거나 입으로 낸 소리를 내는. 이거를 기준이라고 하면 하나로 정리를 해야 돼. 방법이나 잠깐만 뭐야? 기준. 뭐에 따라서 나눴을까? 줄을 켜는 거, 입으로 부는 거, 두들기는 거. 뭐지? 소리를 내는? 주체하는 방식? 소리를 방법. 방법이죠.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끝이에요? 방법 끝이 주체는 안 나와 있지. 내가 부는 거랑 예원이가 분다고 소리 내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네. 이해됐을까? 됐니 얘들아? 네. 자 이거는 그래 한번 너네가 말을 해보자. 직접세의 장점은? 직접세의 장점은 안 보고 공평하다. 아니 그건 소득 공평하다는 간접세. 직접세의 장점은 뭐지? 예림이 자니? 일어나고 기억이 나는 게 빈부격차밖에 없거든요. 빈부격차는 아니에요. 빈부격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격차는 맞는데 빈부는 아니야. 소득 격차겠죠? 빈부격차를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소득 격차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세의 장점은 뭐다?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네. 하지만 단점은? 단점은 일일이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지. 잘 사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거두니까 이제 탈세를 하게 된다. 탈세를 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안 내려고. 그러니까 세율이 높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좀 의욕을 잃을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 이런 마인드가 깔릴 수 있고. 간접세는? 간접세는 그 정부가 확인을 안 하고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돼서 편리하다. 그리고 장점 하나 더 있어요. 일일이 확인 안 해서 편리하다. 이거를 좀 되게 물건을 사면 살 때마다 이렇게 살 때마다 재우고. 내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걷기도 쉬워요. 하지만 단점은 현금이나 영수증을 안 받았을 때 탈세가 일어날 수 있다. 탈세가 일어날 수 있다? 부가세 말고 그거 말고 준비했어. 단점. 소득 격차가 멀어진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직접세와 간접세 이런 건 좀 직접세의 장점이 간접세의 단점 직접세의 장점이 간접세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지? 비교. 또? 대조. 그리고 분류. 부가가치세라는 예시. 세 가지가 사용되었죠? 하고 5번, 6번 써볼까? 비교가 그 장점 아니 공통점이에요. 비교가. 비교가 공통점. 다 풀었어요? 잠깐만 얘들아. 5번에 몇 번? 5번에 2번. 2번이죠? 차이점을 견주어 설명하니까. 6번은? 3번이나 뭐 있어요? 3번 원인과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근데 분류와 구분은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방식을 따라서 거두니까 방식에 따라서 나누니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진 건 아니죠?
네. 그리고 그냥 여러 대상이 지닌 특성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됐을까? 예림이도? 그래. 자, 그럼 옆에 가보자. 다음 글을 읽고 다양한 설명 방법을 더 살펴봅시다. 쌤 이거 뭐 어디서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막 이 옛날식 집 아래 뭐 온돌 깔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구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초딩 때 엄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초딩 때니 이거? 구들 보자. 구들의 구조는 크게 불을 떼는 곳인 아궁이,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고래, 그리고 연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굴뚝으로 나뉜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열기를 머금은 연기는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 분엄기라는 턱에 맞닥뜨린다. 분엄기에 부딪혀 위로 솟구친 연기는 긴 통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길이 고래이다.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지피면은 분엄기에서 부딪혔다가 고래에 따라서 나아가죠. 이때 연기는 그 열기를 한껏 머금고 고래 위에 덮어놓은 구들장을 데우며 지나간다. 고래의 끝자락에 있는 웅덩이가 개자리이다. 개자리는 고래보다 깊이 파여 있어 찬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불길에 딸려온 그을음이나 티끌이 이곳에 떨어진다. 개자리에서 머물던 연기는 그만큼 가벼워져서 연돌을 통해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어떤 원리인지 이해했니? 네. 여기서 이제 아궁에서 불을 때우면은 이제 분엄기에 부딪혔다가 고래를 타고 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구들장이라는 판이 데워요. 연기의 열기가 하고 이제 다시 개자리는 좀 더 낮으니까 찬 공기는 아래로 가는 거 알지? 찬 공기 아래에 있는 개자리에서 이제 먼지, 그을음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게 빠져서 가벼워진 연기가 굴뚝을 타고 나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해됐어 다들? 네. 이게 구들의 설명이고 다음은 여드름에 대해서 봅시다.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의 얼굴 등에 나는 붉고 작은 종기로 모공에 쌓인 피지에 세균이 증식하여 생긴다. 피지는 모공 안쪽의 피지샘에서 만들어져 모공을 통해 분비되는 기름 물질이다. 피지는 피부를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구실을 하므로 적절히 분비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것이 피부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면 먼지나 때 등과 함께 묻어 모공 안에 쌓이게 된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사춘기에 피지가 과다 분비되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며 이렇게 쌓인 피지에 세균이 증식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이다. 이해됐니? 네. 여기서는 새로운 설명 방법이 나와. 그게 뭐지? 마지막에? 인과. 인과는 뭐랑 뭐라고 했죠? 결과 그러니까 뭐 원인과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피지가 과다 분리되어 세균이 증식하니까 여드름이 생겼다. 원인.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사춘기에 피지가 과다 분비됐다. 그래서 결과는? 결과 세균이 증식해서 세균 증식해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해했을까? 네. 오케이. 그럼 막 법정에서 뭐 인과관계가 없다 막 이런 것도 원인과 결과가 응. 그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원이가 길을 걸었어.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주영이가 쓰러졌어. 그래서 주영이가 예원이를 고소를 했어요. 폭행으로. 근데 예원이는 주영이에게 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원이가 길을 걸어간 거랑 주영이가 쓰러진 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자, 보자. 가의 내용을 파악해서 아래의 빈칸은 이미 다 채워져 있지만 대상은 뭐지? 간혹의 구들이고 아궁이는? 불을 떼는 고래는? 용기가 지나가는 굴뚝은?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곳. 그치. 아궁이 다음은 어디로 가지? 분엄기. 분엄기. 다음은? 그래. 고래. 다음에? 개자리. 응. 굴뚝. 굴뚝.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해되실까? 네. 이게 이 가의 설명문을 보면은 구들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네? 가의 설명문을 보면은 구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구들이란 하나의 커다란 개념을 아궁이, 분엄기, 고래, 개자리, 굴뚝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지. 분류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을까? 대상을 하나하나 어떻게 한다? 분석하고 있어요. 가에서는 분석이, 나에서는 인과가 쓰인 거겠죠? 네. 이해됐을까? 네. 괜찮아요? 네. 한옥의 구두를 사용한 방법은 그러니까 분석이 될 수 있겠죠?
구성 요소인 아궁이, 고래, 굴뚝으로 나누고 제시한 순서대로 설명해서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설명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로 구성된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분석이 가장 쉽다는 거겠죠? 이해됐니 얘들아? 네. 하고 나에서는 뭐가 쓰였다고? 이거. 인과죠? 어머 너무 많이 넘겼는데? 원인은 피지샘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피부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막 먼지와 때 등과 함께 모공 안에 쌓이면서 이렇게 피지의 세균이 등층시켰기 때문에 결과는 여드름이 생긴다.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쓰인 거예요. 등이 뭐예요? 응? 먼지와 때 등. 때 등과 함께 등등. 이해됐어? 아니에요. 알고 있었는데 등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응. 8번 9번 풀어볼까? 그러니까 8가지 플러스 인과까지 외워주면 되겠죠? 총 9가지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들아 설명 방법은 오케이? 네. 다 풀었니 얘들아? 저 하나 못 풀었어요. 몇 번? 9번이요. 그래? 그럼 같이 와봅시다. 8번 몇 번일까? 4번. 4번이죠. 그럼 집을 벽돌집, 나뭇집, 돌집으로 나누는 것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지? 분류가 아닌가? 뭐 여기서 뭐 기준점으로 나눴으면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집의 재료에 대해서 차이점을 대조해서 설명했으면 대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앞에 문장에 따라서 달려있어 이거는. 9번은 얘들아 몇 번 골랐니? 3번? 예림이는? 온도의 분화기가 어쩌고저쩌고 때문이다 이런 원인이 있어서 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래서 이유가 맞아. 온돌의 부덤기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구들은 잠시만 떠도 열이 오랫도록 지속된다.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이해됐을까? 네. 여기까지 할만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카드니시 이런 건 패스하고 제재 정리 한번 들어가 보자. 소단원 제재 무슨 갈래지? 설명문 같이 채워봅시다. 성격은 객관적이고 해설적이어야 되죠. 제재는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의 종류 및 직접세와 간접세 아닌가? 차이점 아닌가? 차이점 말고 약간 장점도 들어주고 단점도 들어줬으니까 장단점? 장단점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세금의 개념을 설명했죠. 어떤 사례가 있었지? 뭐 탈세가 좀 구체적인 할? 응. 뭐 탈세 어쩌고 뭐 부가세 막 탈세, 부가세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 케네디 네, 가격 그거 10%. 10% 이렇게 하급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번 들어줬어요. 세금의 종류를 분류와 구분의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했죠. 분류란 뭐라고? 분류. 어떠한 기준을 이게 왜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게 분류, 하위 개념이 부분. 구분.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 대조해서 대상의 특징을 밝혔죠. 세금의 종류, 세금을 걷는 주체, 중앙정부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걷는 세금은 국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은 지방세가 되죠.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떻게 나눴을까? 주체와 방식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방식이겠죠.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눈 건 주체는 아니에요. 직접세란 뭐라고 읽어보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내는 세금. 예를 들면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법인세가 있죠. 간접세는 실제로 세금 부담을 못하는 부실한 집단 영상을 수요 다르죠.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 부가세? 부가세. 아닌데? 어? 부가가치세. 아, 직접세의 장점은 뭘까? 그 소득 응. 소득 뭐 격차.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소득 격차가 이익을 아니고 잃을 수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일하려는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세금을 걷는데 많이 힘이 들어요. 간접세의 장점은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 세금 납부하고 세금 걷기가 쉽겠죠? 하지만 단점은 부담이 크다. 부담이 커요. 그래서 사용된 설명 방법, 인용은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직접 인용했고 세금, 직접세, 간접세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건 정의. 정의. 분류와 구분은 어디서 사용됐지? 국세 지방세로 그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응. 그거 나눈 거랑 세금을 누가 거두어들이냐로 분류해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했고 걷는 방식으로 분류해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했죠? 이해되실까? 네. 예시는 부가가치세의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했고 비교랑 장단점이니까 대조. 대조로 설명을 했어요. 할만해요 얘들아? 네. 다음 소단은 나의 시력 다지기까지 숙제예요.